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5월 19일 월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일단 뭐 지금 미국 선물은 그냥 좀 무난하게 나쁘지 않게 끝나기는 했었는데, 주말 중에 이슈가 하나 있었죠. 미국 신용등급 강등. 여기도 지금 뉴스가 붙어 있기는 한데, 요거는 좀 신경을 써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신용등급 강등으로 왔다가 영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과거 사례들도 좀 보기는 봤는데, 사실 그때 그냥 신용등급 강등 때문에 밀렸다 이런 느낌보다는 분명히 이제 증시에서 좀 복합적인 부분들이 많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봤을 때 뭐 당연히 긍정적인 이슈는 아니에요. 부정적인 이슈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조금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일단 내일 중요한 거는 미국 선물인 것 같습니다. 미 증시, 미국 선물이 일단은 반응을 할 거고, 거기서 그냥 일반적인 하락폭 뭐 한 1%대, 2%대 요 정도에서 일단 뭐 브레이크를 걸어 줄지, 아니면은 거기서 뭐 좀 과하게 뭐 한 4, 5%까지 빠질지. 전 개인적으로 요걸로 좀 낙폭 단기간에 급락 나오면은 저는 당연히 또 기회라고는 생각하는데, 이제 기회로 구간으로 좀 보이면은 말씀은 드릴 거고, 일단은 내일 선물 한번 좀 잘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디스 미국 신용등급 한 단계 강등, 정부 부채 증가, 이런 내용을 좀 갖다 붙였고, 미국 신용등급 강등으로 미증시 랠리 끝날 것이다, 뭐 블룸버그 뭐 이런 뉴스도 있지만, 이제 대신증권은 미국 신용등급 강등, 금융시장에 대한 충격은 좀 제한적이다 등등 좀 다양합니다. 다양해서 이게 뭐 직접적으로 당연히 일단 부정적인 이슈는 맞아요. 거기다가 지금 지수 위치를 생각하면 조금은 올라와 있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요거는 좀 증시에서 뭔가 핑계거리를 좀 찾지 않을까. 지금 뭔가 이슈에 대해서 더 끌고 갈 만한 좋은 모멘텀은 그렇게 있지는 않는데, 이렇게 저점 대비해서 올라온 자리에서 뭔가 언급 하나 좀 부정적인 내용 나오면 일단 좀 출렁하는 경우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핑계거리로 이 신용등급 강등 이거를 좀 갖다 쓰는지, 반면에 이제 그걸로 갖다 또 지수 단기간에 RSI 또 훅 하고 내려오면은 저는 그냥 지금 저것만으로 막 증시가 저점 이탈하고 그렇게 가기에는 쉽지는 않아요. 그 정도의 이슈까지는 아니다 보니까, 즉 정리를 하면은 부정적인 건 맞다. 부정적인 건 맞고, 지금 지수 위치도 맞지 않다 보니까 분명히 지수에서는 지금 뭔가 악재성 뉴스 하나 나오면 좀 휘청휘청 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부정적인 뉴스는 나왔어요. 하지만 이제 그걸로 막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막 공포스러운 급락장, 그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 일단 선물 보면서 좀 대응을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죠. 자, 그리고 일단 이번 주 뭐 증시는 뭐 좀 내일 해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뭐 엄청 뚜렷하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보면은 이번 주는 조금 신규 상장주들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월요일 5월 19일 해가지고, 월요일 이민온시아 이거 유한양행 자회사죠 해가지고 요거 상장 있고, 그 다음날이었나 5월 20일인가 해서 자 5월 20일 화요일 바이오 비주, 그 다음에 23일 5월 23일 인투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 22일 화수목 목요일날 이제 그 쉬프트업 DK 중국 출시 예정, 이렇게 좀 일정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밤중에 TV 토론, 요거는 또 경제 관련인데 어떤 내용이 좀 흘러나오나, 뭐 사실상 이제 다른 후보들은 경제 관련 키워드를 좀 스페셜한 정책 이런 게 이제 주식시장에서 부각됐던 건 없거든요. 사실상 이제 이재명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 지역화폐, 지역상품권, 기본소득 뭐 이런 거랑 좀 이제 연계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언급 나오나, 그리고 각 후보가 이제 경제에 대한 관점이 어떤가 이런 건 한번 좀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좀 신규 상장주가 많고, 그 다음에 27일, 29일 비트코인 컨퍼런스. 비트코인 최근 추세 조금 계속 강하더라고요. 정고점을 좀 뭐 향해 가는 부분도 있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미국 알래스카 LNG 서밋, 그 다음에 대선 등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보택시 출시 예정이고, 요거는 그 대선 토론회 일정들이에요. 저성장 극복과 민생 경제 활성화 방안 5월 18일, 23일은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 이거는 재료로 좀 쓸만한 건 없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이것도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 등등 해가지고 오늘 말고는 뭔가 탁 하고 좀 생각나는 그런 키워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적으로 일단은 원전에 대해서 탈원전 폐기 정책들,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린 뉴딜 이걸 베이스로 갖다가 신재생 에너지에다가 좀 먼저 선제적으로 올인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는데, 유럽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점점 유턴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로 갖다가 막 뛰어들었어요. 뭐 자연을 살리고 이제 미래 후대에 좀 좋은 환경을 물려주자. 이제 좀 좋기는 했는데, 아직 뭐 기술력의 문제든 뭐든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되는 전력량으로 현대사회의 이제 뭐 전력 수요량을 따라잡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 국가들에서 처음에는 이제 뭐 태양광 풍력 등 완전 신재생 에너지에 좀 힘을 많이 줬었는데, 해보니까 이거 전력이 안 되네. 얼마 전에 이제 스페인이었죠. 해가지고 전력난으로 뭐 블랙아웃 이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이거 안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원전에 대해서 조금씩 힘을 주는 신재생 에너지 플러스 여기다가 이제 원전 키워드로 갖다 좀 같이 가고 있어요. 이제 뭐 석탄 연료보다는 이제 원전 같은 경우가 좀 낫다고 생각을 한 건지, 원전이 일단은 효율은 제일 좋죠. 그리고 이젠 탈원전을 외치지 않는다. AI 시대에 달라진 원전 공약들, 이런 식의 부분이 있고,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 이번에 좀 화재가 좀 셌습니다. 공장 화재 진화율 80% 수준. 오늘 완전 진압 좀 목표. 그래서 넥센 타이어랑 그 타이어 몇 개 있죠? 그런 애들이 뭐 반사익 봤나 싶기는 한데, 저는 타이어 관련주는 그렇게 좀 손이 갈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가 저는 인명피해 없었던 걸로 보기는 했는데, 일단은 이런 화재가 있었다. 자, 그리고 중화권에서 코로나19 재확산, 홍콩에서 한 달간 30명 사망. 그래서 뭐 코로나 또 이런 거는 이제 또 뭐 변이 이런 키워드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나중에라도 또 다시 퍼져나가면서 다른 국가들 막 하면서 좀 영향력이 커지나 그런 걸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혹시나 지수가 밀리는데 이런 이슈를 통해 가지고 뭐 코로나 관련주 또 땡겨서 부각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는 사실 징글징글한데, 보통 이제 뉴스 있을 때마다 움직이는 게 이제 수젠텍, 그 다음에 휴마시스, 이런 애들 그냥 여기 보면은 막 불쑥불쑥 튀죠. 이런 게 거의 다 이제 코로나 이슈로 갖다 튀는 애들인데, 끼 좋은 애들입니다. 여기 위에 있는 애들이. 그거랑 나머지 뭐 진단 키트랑 이제 뭐 마스크, 그런 것들이 좀 부각될 수도 있기는 한데, 좀 좋아 보이는 그런 뉴스는 아니기는 해요. 코로나 시리즈로 워낙 몇 년 동안 우려먹었기 때문에. 근데 또 시장이 돈이 흘러갈 곳이 없으면 반짝할 수도 있겠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브라질 양계장 첫 조류 AI 60일간 한국 등의 수출 중단. 그래서 이제 닭 같은 경우 그 브라질산 이게 좀 많은 걸로 아는데, 닭 관련해서는 일단 마니커 FNG랑 뭐 마니커, 그 다음에 하림,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거 말고도 뭐 푸드나 뭐 해가지고 육계 관련주들이 꽤 있기는 한데, 그냥 이런 뉴스가 있다 알아두시면 되고. 자, 일단 정치 관련해서 주말 끼고 또 뉴스들이 하나씩 나와요. 일단은 이재명 4년 연임제 도입 해가지고 대통령 권한 분산. 해서 일단은 권한이 좀 분산되다 보니까 연임제 키워드가 나온 것 같은데, 연임제는 일단 개헌이겠죠? 그래서 개헌 시리즈들이 좀 부각이 되나 보시면 될 것 같고, 개헌 관련해서는 세종시 이전은 계룡건설이기는 한데, 개헌 관련 키워드는 유라테크, 대주산업 이런 애들이 좀 움직였던 걸로 기억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개헌 시리즈로 저 종목들 몇 개나, 그리고 이재명, 김문수 둘 다 AI에 대해서 100조 원 펀드 조성, 목표는 AI 3대 강국 도약이다. AI 민간 혁신 펀드 등 100조 원 이상 투자하겠다.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이번 대선에서 AI 정책은 빠질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가장 메인입니다. 우선순위예요. 어떤 후보가 올라오든 AI 관련해서는 이게 세계적인 시대 흐름이어서 AI 키워드는 무조건 좀 엮일 거라고 좀 많이 강조를 드리기는 했죠. 그리고 크라우드웍스, 이스테이드, 뭐 마음 AI, SK AI 등등. 그 다음에 이제 퓨리오사, 이쪽도 AI, 반도체 빠지진 않다 보니까 4x4랑 DSC 인베, 엑스페리트, 뭐 이런 것들, 페릭스, 이런 정도를 좀 일단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역 카페 나오면 유라클, 코나이, 웹캐시. 이제 보통 주말 끼고 저는 코나이 종배를 해서 넘어가기는 했는데, 요거는 뭐 지역 카페 이야기 나오고 하면은 얘가 이제 넥스트레이드에서 유일하게 매매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종배를 하기는 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금요일날 움직임이 좀 좋았던 것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자, 그래서 이런 뭐 정책 관련해서 또 새로운 언급이 나오나 보시면 되고, 이런 정책주들은 이제 좀 막바지, 인맥주는 웬만하면 이제 눌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인맥주들은 확실히 좀 조심하셔야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도 막 이제 김문수 관련 주라던가 이런 것들 보면은 줄줄줄 이제는 다시 돌아가기 정말 쉽지 않은 종목들 차트 위치가 꽤 많죠. 물론 이제 뭐 다음 대선 뭐 이런 것도 통해가지고 또 엮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뭐 4년 5년 막 들고 가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해가지고 같이 투자를 하는 부분도 아니고 그냥 물려서 아무것도 대응 못하고 넘어가고 그런 거는 좀 괴롭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치 테마는 적절하게 좀 끊는 타이밍이 있기는 해야 돼요. 오히려 또 처음에는 그냥 공격적으로 하는 것도 나쁘진 않고. 자, 그리고 그거 외에는 뭐 로봇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추세 자체는 좀 괜찮았던 것 같고, 뭐 이런저런 개별 뉴스들이고. 자, 이제 금요일 해서 그 협상 이루어졌었는데 이제 뭐 별 내용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우리나라 영토를 요구한다. 그래서 수용 불가하다. 이런 내용이 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포로 1,000명씩 교환 합의. 이제 시장에서 가장 기다렸던 거는 30일 휴전 키워드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안 나왔어요. 휴전에 대한 내용은 일단은 나오진 않아가지고 좀 악재로 작용하겠죠. 악재로 일단 작용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거기에 이제 뭐 3년 만에 우크라이나와 마주 앉은 러시아, 영원히 전쟁할 준비돼 있다. 자신들이 러시아가 예전에 뭐 표토르 대제 때였나? 해가지고 스웨덴이랑 20-30년 막 이렇게 오랜 기간 전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예시를 들면서 우리는 영원히 전쟁을 할 준비는 돼 있다. 이전에도 해봤다. 이런 식의 으름장이 있었는데, 일단 악재였죠. 뭐 휴전 내용이 안 나왔어요. 근데 그 뒤에 트럼프 19일 푸틴이랑 젤렌스키랑 통화할 것이다. 이게 이제 좀 뒤에 결과가 중요합니다. 이제 뭐 통화는 사실 그렇게 저는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뭐 일단 시장에서는 악재로 하다가 거기다 이제 관련주들도 한 번씩 좀 기술적으로 튀면서 탈출 구간을 주긴 줬거든요. 조금씩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씩 탁탁 튀었죠. 튀면서 탈출 구간을 주긴 줬는데, 거기서 이제 악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통화할 것.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저는 트럼프랑 이제 푸틴 정상회담 언제냐. 이게 조금 계속 눈을 두고는 있거든요. 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뭐 좋은 이야기가 또 나온다면 뭐 정상회담, 뭐 협상 이런 걸로 시도하겠다. 그렇게 나올지, 아니면은 그냥 손 떼겠다. 그런 식으로 한번 나올지 한번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재건 테마는 저는 뒤에도 좀 공략을 해볼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미국 국무 바티칸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 교환 제한 지지 해가지고 양측 모두 편한 곳이다. 이런 내용까지 휴전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좀 관심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일단은 이런 땅에 대해서 젤렌스키는 어차피 공식적으로 내세우지는 못해요. 이런 거 협상을 해가지고 지금 러시아가 이번에 휴전 내용 흘러나왔던 걸 봤을 때는 그 자신들이 뺏은 이 통제권 그거 넘겨라. 요게 이제 메인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표면적으로는 일단은 수용 불가하다. 나오긴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그거를 협상에서 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우크라이나는 결국에 힘이 없어요. 이게 이제 이쪽에서는 가장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고, 그 외에는 뭐 반도체는 그냥 엔비디아 뭐 지수 따라서 좀 움직이겠죠. 그리고 간단한 피 검사로 알츠하이머 진단, 요거는 뭐 치매 관련주 혹은 이제 혈액 관련해가지고 뭐 관련주도 몇 개 기억은 나는데 그렇게 좀 땡기진 않다 보니까 바이오 튀면은 그때 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 외에는 좀 개별주 느낌이 많아요. 확실히 일단은 원전은 좀 셉니다. 최근에 해가지고 이 구간 이제 좀 차트 중요하다고 좀 설명드리긴 했었는데, 엄청 수급이랑 같이 쭉쭉 화끈하게 올라오고 있고, 그것과 함께 BHI가 한번 좀 슈팅을 만들어주기는 했죠.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BHI, 이런 원전이랑 BHI는 원전도 엮이긴 하는데 실적 그냥 개별 실적으로 좀 뭐 미리미리 올라오던 그런 종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삼양식품 요것도 개별 실적 이슈로 갖다 좀 올라왔었죠. 그 다음에 APR 그리고 로보티즈 이런 것들 좀 개별 최근에 좀 강했던 애들인데, 이런 애들이 거의 다 그 실시간 상위권에 있습니다.
요거 플러스 신규 상장주들 로킷 헬스케어부터 해가지고 나우로보틱스 얘도 지금 높은 자리인데 좀 잘 버텨요. 그리고서 원일 TNI 요거는 이제 LNG 알래스카 관련 키워드로 갔다 일단 금요일에 상을 가기는 했는데 넥스트레이드 구간에서 깼다 상 가기는 했어요. 좀 힘들게. 그리고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그 전날 이제 설명드렸던 그 박쥐 키워드 그걸로 왔다가 얘는 상을 못 땄는데 종목은 강합니다. 종목은 강해요. 저는 근데 이제 상 없으면 조금 안 좋아하기는 하는데 상은 없어요. 그래도 좀 쭉쭉쭉 치고 나가네. 그래서 이런 것들 외에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30만원 주변 좀 잘 버티나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하이젠, 클로본 나머지 로봇주들 그리고 태양광 하나는 진짜 세죠. 그리고서 비만 치료제, D&D 파마텍, 인벤티지랩, 펩트론. D&D 같은 경우에는 6월달 뭐 또 재료 일정 나올 수 있는 것도 있고 요 정도를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좀 잡다 하기는 한데 결국 개별 실적 신고가 올라와서 신고가나 좀 오랜 기간 박스권 돌파하며 뭐 실적 모멘텀 플러스 이제 수급 이어지는 우량주 좀 등치 큰 종목들이 많아요. 이거랑 이제 신규 상장 그리고 로봇, 태양광, 개별주 이렇게 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좀 특이한 관점은 없을 것 같아요. 재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트럼프 통화 이런 기대감으로 뭐 반짝할 수 있기는 한데 결국 여기서 이제 더 좋은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 그거 외에는 이렇게 밑에 보던 것들 대신에 지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지금 시황을 좀 잘 고민을 해봐야 돼요. 시황이 저도 이게 엄청 세게까지 밀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 영향은 조금 일단 봐야겠죠. 해가지고 월요일, 화요일 뭐 한 이틀 정도는 좀 보긴 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지수 계속 이제 좀 높기는 하다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저런 악재성 그런 뉴스에 어떻게 좀 반응을 하나 증시가 그리고 반대로 증시가 단기간에 뭐 좀 밀려 뭐 2운봉 3운봉 좀 세게 나와 그러면 그런 곳은 최근에 좀 추세 살아있던 종목들 위주로 또 공략할 포인트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 영상 항상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